또 사실 또 2005년도에 또 한 가지 기억으로 남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2004년 총선, 그죠? 2004년 총선 때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그래서 2004년 총선 때 왜 우리가 망했나?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 사례는 우리가 지금 내년이 대선인데, 내년 4월달이 대선인데 1년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2004년에 총선을 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혁신을 합니다. 아마 그 한나라당이 그 이후로 뭐 이름도 여러 번 바꿨죠. 뭐 새누리도 바꾸고 뭐 미래통합 바꾸고 뭐 국짐까지 왔지만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총선을 말아먹고 대선 지고 총선 지고 대선 총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반성을 하는 그 깊이와 수준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이 뭐였냐면은 한나라당이 저렇게 정신 차리면 다음 대선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겠나. 예.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대안을 이제 만들어 봤죠. 그러려면은 상대방이 지피지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더라고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민의 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안에 내부까지 들여다 필요가 없습니다. 빤히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라 그러면 상당히 깊이 있게까지 들여다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소는 막강했습니다. 윤여준 씨 있잖아요. 윤여준 씨가 이끌던 여의도 연구소는 정책 분석에 있어서 가히 최고였습니다. 한때 그 윤여준 씨가 또 민주당 쪽 진영에 이렇게 건너왔던 적이 있죠.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낳은 최고의 책사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분석력이 뛰어났고 정확하게 내부를 들여다봤고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들여다본 그런 분입니다. 그때 여의도 연구소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연 레포트, 여의도 연구소 레포트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여연 레포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05년 3월달 거네요. 자료. 2005년 3월달 자료에 프로젝트 WT라고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일단 한나라당의 계획을 보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5107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황인태 디지털특보 서울 디지털대학 부총장을 디지털 특보로 앉힙니다. 이 사람은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했고 상당히 IT 쪽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는 당시 소장이 윤건영원, 부소장이 주호영, 최구식, 그 다음에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부소장으로 있으면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듭니다. 그 타스크포스 팀에는 박세일, 윤건영, 박지환, 박형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TF가 돼서 프로젝트를 짜는데 그때부터 상당히 심도 있는 원내 정당화 정책과 디지털 정당화까지 추구합니다. 이 디지털 정당화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반성을 했던 대목이 2002년 대선에서 왜 졌나? 2002년 대선에서 왜 자신들이 졌나라고 하는 것을 분석할 때 딱 한 줄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요. 25억 대 200만이 싸웠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분석입니다. 25억과 200만이 싸워서 붙어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들의 200만은 조중동 독자를 얘기합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파워라는 것은 조중동 독자들, 조중동을 보는 사람들, 그 200만 명.
근데 우리가 왜 5억인 줄 아십니까? 노사모 5만 명이 제곱을 하면 25억이 됩니다. 노사모 5만 명이 한 사람이 두 사람 역할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역할하고 세 사람이 9사람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들이 봤을 때 대단한 분석 아닙니까? 제곱을 한 거 제곱. 그래서 5만 명의 제곱을 하면 25억이다. 저 사람들의 파워는. 자기들은 200만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까지 내리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린 줄 아십니까? 요게 두께로 어마어마한 두께에 이게 저 사람들이 디지털 정당화로 가게 되면 반드시 시스템을 완전히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갖춰놓은 시스템 인프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돈질 잘하잖아요. 우리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우리가 IT가 굉장히 높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잖아요, 우리. 손가락. 우리가 온라인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퍼나르고 열심히 소통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온라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나라당의 IT 레벨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굉장히 주요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게 1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저걸 어떻게 입수했냐면요. 저도 이제 IT 회사를 그때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 합류하기 전에는 IT 회사에 있었고 또 코리아닷컴, 서울닷컴 보유했던 서버테크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에서도 내가 사업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IT 쪽에 이렇게 저렇게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사발 통문을 보냈죠. 한나라당이 뭔가를 개발하고 구축할 것이 뻔한데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 좀 해서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쭉 했더니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서 맡아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윤곽이 나왔습니다. 100억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100억짜리. 2004년, 2005년에 한나라당이 IT 마인드를 새롭게 장착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가져간다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기일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게 뭐냐면 W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요. 우린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처럼 100억을 투입해서 사이트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당시에 있던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노사모 그다음에 지금 국힘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국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또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국현말도 있었고요. 또 뭐 우호적인 매체로는 오마이뉴스도 있고 브레시안도 있고 쭉 이게 한 줄 잡아서 20군데 그죠? 20개 또 소소한 또 이런 단체들까지 합치면은 20개 내지 30개의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우리는 인프라가 있었단 말이죠. 이 인프라를 잘 우리가 소통해서 엮어내면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데이터베이스가 모이는 저수지. 그걸 워터탱크라고 해서 WT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거를 갖다가 그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 추억의 얘기인데요. 그죠? 2005년도 얘기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얘기입니다. 예, 열린우리당.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저들을 잠재워 보자. 어떻게 허를 찌를 것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를 들면 뭐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국힘 21도 있었고요. 또 라디오 21도 있었고 뭐 청와대 우리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모도 있고 국현말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런 논객들 유명한 또 DC 인사이드부터 그죠? 쭉 이게 그죠? 또 미디어 뭐 있었고 그죠? 오마이뉴스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라든지 여기서
좋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전부 한가운데 모아서 다시 디스트리뷰션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 군데 모으고 다시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러저러저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플랜을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 한나라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저 프로젝트에 자칫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없겠다 해서 워터탱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쭉 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일 먼저 열린우리당을 갔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가서 쭉 한번 설명하냐. 이거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에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저기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영등포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위 국장급들 다 모아놓고 제가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예산 걱정하지 마시라. 딱 열린우리당 내에 이거를 관장할 만한 맨파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맨파워. 이 조직이 갖춰지고 맨파워만 있고, 그럼 뭐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즉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서프라이즈에 좋은 걸 쭉 흘러가서 글이 모이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좋은 것들 모여서 이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국회의원들, 모든 국회의원들 홈페이지까지도 직방으로 가게 하자. 국회의원 비서관들이 아침마다 그 전날 의원님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발언을 했고를 열심히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돌아다니면서 퍼올리는 작업을 하는, 전담하는 사이버 직원들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데리고 있는데, 그럴 것 없이 저 수지에 넣으면 자동으로 쭉 흘러가도록 만들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장할 수 있는 맨파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들처럼 100억 200억씩 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기존 인프라들을 모든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일단 열린우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 그 다음 또 어디로 갔겠습니까? 열린정책연구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정책연구원에 가서 또 쫙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사이버 담당하는 분이 계시니 사이버 특보한테 이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돕니다. 여기저기 쭉 돕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사이버 담당 이렇게 돌다 보니까 사이버 정책위원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모여지는데, 누구냐면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사이버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가자마자 사이버 정책위원장이 송영길 의원으로 바뀝니다. 또 송 의원님은 또 컴퓨터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는 깊이 또 제가요, 어디까지 하냐면 이병환, 그 당시에 청와대의 수석, 이병환 수석께서 나오시고 만든 또 조그만한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주권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 2시간 이걸 갖다가 파워포인트 펼쳐놓고 하고요. 이 데이터를 들고 한 10대번은 쭉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아무런 결론 못 내리고 그냥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2005년도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 분석의 결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도, 물론 그것 때문에 2007년에 뭐 우리가 졌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 결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만난 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준비가 전무했습니다.